네, 최근에 개봉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화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 모시고 그거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네, 많이신 것 같은데요. 건국전쟁이 2월 1일 날 개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름 좀 넘었는데 오늘 보니까 60만이 넘었어요. 네, 63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저도 놀랍습니다 지금. 네. 그럼 예상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봐주실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래서 지금의 느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떠신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예. 또 얼떨떨합니다. 하여튼 좀.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70년 동안 거의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의 대명사였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바뀌면서 심지어는 10대들 사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나오니까 예. 굉장히 큰 변화죠. 사실. 건국정진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흥행으로서 저는 사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힘. 예. 예. 영화가 이제 10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100분 동안의 그 러닝타임을 지루하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제 좀 감독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부분이 사실들을 조금 충격적으로 나열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 가해졌던 어떤 비난과 왜곡,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다시 이제 뒤집는 시각적인 자료들을 계속 구성한 이 방식을 사실 이 영화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카테고리화 시키니까 한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뭐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친 원승만이다 이런 거 예.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사실로 입증이 되니까 반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출로서 또 상쇄했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간 순으로 진행을 예. 하죠.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건국전쟁은 시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태어났고 뭐가 됐고 이렇게 이런 그 연대계적인 순서를 버리고 예. 이승만 대통령에 가해졌던 그 비난에 초점을 맞춘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들을 한번 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 예. 그랬더니 영화가 제가 스토리텔링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네. 각본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스토리가.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도 이 구조 자체가 지금 괜찮다. 예.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 치고 실패하는 영화 거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시나리오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도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좀 좋았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소재도 굉장히 많을 테고 또 역사적 인물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을까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좀 뭐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업적이 평가되고 이렇게 많이 치하하거나 이런 인물보다는 사실상 좀 반대되는 인물을 좀 찾죠. 그래서 그래야지 다큐멘터리 감독이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예. 역사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사실 우리 드라마가 관객들이 시청자들도 그렇게 재밌어하는 게 네.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장 재미난 건 선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막 악한이 되고 예. 온갖 누명을 쓰다가 갑자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큰 원한 운동인데요. 처음에 출발했던 그 시점보다는 훨씬 큰 거대한 어떤 위상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영웅의 레토릭이에요. 네. 영웅의 서사거든요. 이승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관객들 사이에서는요. 물론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업적을 재조명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긍정적인 평가죠. 그런데 역사를 좀 왜곡하는 면도 있지 않냐. 뭐 사유로 하야하고
사서입 개헌도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어쨌든 이념적인 논쟁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영화 제작하실 때 소재를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정했을 때 영화 개봉하면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예측하셨나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승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승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역이었고 그가 범죄자다 얘기하는 것과 3.15 부정선거에 그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사실관계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을 미워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3.15 여러 가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자료나 정황과 증언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뭐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당시에 상대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이미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상대당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말 그대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다른 선거까지 개입하면서 부정선거를 개입할 이유도 없고 그 당시 나이가 85살이에요. 그 정도의 노인이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2021년부터 이제 그 자료 수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미국도 많이 가시고 수많은 자료를 지금 모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쫙 뭐 다는 못 푸셨겠죠 또. 그럼요. 한정된 시간에 그 영화 시간 동안 푸셨을 텐데 제작 과정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새롭다 아니면 야 이 부분은 기억 남더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국을 2번이나 다녔고요. 기록문서 보관청을 이제 방문해서 자료를 찾고 취재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살았던 미국의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로케이션상으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 저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도 갔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였던 토지 개혁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사실은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 딱 꼽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영화가 논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성, 그 사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그 탁월함, 숭고함, 인간 자체의 어떤 그 존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번에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9일 날 저희가 그 건국전쟁 2 제작 발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연합뉴스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건국전쟁 2에서는 인간 이승만이라는 부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인간 이승만 말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던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하와이에서의 쓸쓸한 말년을 보냈던 이승만의 삶,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흥미롭게 전개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희 이제 뉴스로 김덕영 감독, 차기작 건국전쟁 2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그럼요. 괜찮습니까? 네, 인간 이승만입니다. 부제는. 알겠습니다. 네. 뭐 새로운 거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건국전쟁이 그 초반에는 중장년층이 많이 영화관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뭐 10대부터 세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요. 저도 사실 처음에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이다 보니까 50대에서 60대, 70대 2층에서 이제 영화가 많이 보여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겟팅이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놀랍게도 이게 계속 연령대가 나눠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그 어떤 충격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친 원승만이었다라고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부분들이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자기 혼자 도망쳤다는 얘기도 우리가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거든요. 1950년 6월 17일 그 서울중앙방송의 방송 내용이 있어요. 그게 CIA 감청 내용인데 그게 공개되면서 전문이 나왔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방송 내용을 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왜냐하면 위기에 처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쏟아낸 거예요. 그 연설문에다. 그 방송에 정말 눈물 납니다, 진짜로. 나중에 기자분들이 꼭 이 방송 원문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예. 자기가 제일 먼저 한국 땅을 끊고 도망쳤다. 이런 왜곡이 얼마나 큰 거였습니까? 예. 70년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것이 지금 한순간에 뒤집히니까 젊은 층들이 얼마나 정의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 그리고 제가 살 때는 그들의 분노를 영화관에 가서 티켓을 사는 걸로 자신이 항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10대들 그 어린 그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금 피부로 느끼십니까? 제가 전국 상영관을 다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정말 전화 많이 와요. 문자도 많이 오고 네. 10대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에 나오면서 막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예.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신 이 안락한 현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앞으로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반응이 옵니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마지막으로 건국 전쟁 굉장히 많은 흥행과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작품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남기를 감독으로서는 바라고 계신가요? 저는 한 노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인 이해 때문에 이 인물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사실상 이용하고 활용하고 물어뜯고 또 난도질한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했고 대한민국 국민만을 사랑했던 한 노인이 이제 보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연합뉴스 TV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차기작은 건국전쟁 2다. 그리고 제목은 뭐라고 하셨죠? 부제는 인간 이승만. 부제는 인간 이승만. 알겠습니다. 차기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영화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